우리가 매일 즐기는 식사의 순간들, 그 달콤함이나 고소함이 혀끝에서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단순한 허기를 채우는 행위일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몸속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격렬하면서도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생명의 연금술이 펼쳐지고 있답니다. 입안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상상 이상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셈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소화기관의 명칭이나 기능 같은 지식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가장 신비롭게 진행되고 있는 생명의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들을 던지고자 합니다. 결국 이 여정은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넘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과 삶을 돌아보는 귀한 통찰을 선물해 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막 한 입 베어문 그 음식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지, 그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메커니즘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입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복잡하고도 정교한 내부 시스템의 완벽한 작동에 여러분은 분명 깊은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몸이 선사하는 놀라운 생체 공학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모든 소화의 첫 관문은 바로 우리의 입이죠. 치아들은 마치 정교한 분쇄기처럼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으깨는 물리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침샘에서는 하루에 1리터가 넘는 침을 뿜어내는데요. 이 침에는 아밀레이스 같은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탄수화물의 화학적 분해를 아주 미세하게 시작하죠. 음식물은 침과 섞여 부드러운 덩어리, 즉 식괴가 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입안의 달콤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미 소화의 대장정은 시작된 것이죠. 이제 이 식괴는 약 25cm 길이의 식도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에요. 식도 벽의 근육들은 마치 파도처럼 리드미컬하게 수축하고 이완하며 음식물을 아래로 밀어내는 연동 운동을 펼치죠. 중력의 도움 없이도 음식물을 위장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 과정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잠시의 멈춤도 없이 그렇게 음식물은 다음 목적지인 위로 향하게 됩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완벽하게 조율되는 자동 시스템이랍니다. 위장에 도착한 음식물은 이제 본격적인 화학 공장에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는 강력한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 형태로 끊임없이 꿈틀거리며 음식물을 격렬하게 뒤섞습니다. 동시에 위벽에서는 염산과 펩신 같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데요. 이 염산은 pH 1.5에서 3.5에 달하는 강산으로 음식물 속 세균을 살균하고 단백질 분해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죠. 펩신은 이 강산 속에서 단백질을 작은 조각으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동안 이 격렬한 과정이 진행된 후 음식물은 끈적하고 걸쭉한 죽 형태, 즉 미즙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위에서 미즙이 된 음식물은 이제 약 6, 7m에 달하는 기다란 소장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소장은 소화 과정의 핵심 무대이자 영양소 흡수의 주된 장소인데요. 이곳에서는 이자액과 담즙, 그리고 소장 자체에서 분비되는 수많은 소화 효소들이 미처 분해되지 못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더욱 잘게 쪼개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만듭니다. 소장 내벽의 수많은 미세한 주름과 육모들이 표면적을 넓혀 영양소를 빨아들일 준비를 마치는 곳이죠. 이렇게 입에서부터 소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속의 각 소화기관들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 경이로운 시스템의 시작을 이제 막 엿보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경이로운 시스템의 시작을 이제 막 엿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 펼쳐지는 이 놀라운 소화의 여정은 단순히 현재의 모습으로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죠.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의 진화와 문명의 발전 속에서 우리 식생활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 복잡한 소화 시스템 또한 그에 맞춰 놀랍도록 재구성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마치 오랜 시간 강물이 지형을 깎아내듯 인류의 식습관은 우리의 소화기관과 그 기능 하나하나를 빚어낸 위대한 조각가였던 셈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혁명은 바로 불의 발견일 겁니다. 날 것을 그대로 섭취하던 원시 인류에게 불은 단순한 열원을 넘어 음식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꾼 마법과도 같았죠. 단단한 고기를 부드럽게 익히고 질긴 식물 섬유를 분해하여 영양소의 흡수율을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 남은 에너지를 뇌를 발달시키는 데 쓸 수 있게 되었죠. 불을 이용한 조리는 인류의 뇌의 용량을 확장하고 지능을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우리가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근원적인 변화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후 인류는 또 한 번 거대한 변화를 맞이합니다. 바로 농경사회의 도래인데요. 수렵 채집 생활을 벗어나 정착하며 곡물을 주식으로 삼게 되면서 우리 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양 환경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주로 육류나 야생식물을 섭취하던 때와 달리 탄수화물이 풍부한 곡물을 대량으로 소화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 소화 시스템은 곡물 소화에 유리한 형태로 미세하게 변화하고 적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긴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느 정도의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어떨까요? 마트 진열대를 가득 채운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는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시기보다 빠르고 급진적인 식생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불과 수십 년, 길어야 몇백 년 사이에 일어난 이 변화는 수십만 년에 걸쳐 진화해온 우리 소화 시스템에 전례 없는 도전을 던지고 있죠. 우리 몸이 미처 적응할 틈도 없이 쏟아지는 새로운 형태의 음식들은 소화기관의 기능은 물론 우리 몸속에 공생하는 미생물 생태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소화의 또 다른 숨겨진 지배자를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장기들 외에 우리 몸속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또 하나의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흔히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우리의 장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장내 미생물 군집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소화를 돕는 것을 넘어 우리의 면역 체계를 조율하고 심지어 우리의 감정과 인지 기능까지 은밀하게 지배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장 속에는 무려 100조 개에 달하는 미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이들은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다양한 균들로 이루어져 마치 하나의 작은 사회를 형성하죠. 이 미생물들의 균형은 단순히 장 건강을 넘어 우리 전신 건강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유익균이 풍부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특정 비타민까지 합성해 주어 우리 몸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유해균이 득세하면 소화 불량은 물론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독소를 생성하여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장과 우리의 뇌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를 장-뇌축, 굿브레인 엑시스이라고 부릅니다. 장 속 미생물들은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만들어내어 직접적으로 뇌에 신호를 보내고 뇌 또한 장의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이들의 긴밀한 연결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죠. 당신이 느끼는 불안감, 우울감,
심지어 식욕까지도 장내 미생물들의 속삭임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신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삶은 이러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 그리고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은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유해균을 증식시켜 장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죠. 깨진 장내 균형은 소화 불량을 넘어 자가 면역 질환, 비만, 심지어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숨겨진 지배자인 장내 미생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정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나요?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 경고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소화가 불편해지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 중 하나인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촘촘하게 짜여 외부 침입을 막아주던 장 점막에 미세한 틈이 생기면 마치 성벽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독소, 그리고 유해균들이 혈액 속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이러한 물질들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내부의 전쟁은 전신에 걸쳐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이는 자가 면역 질환, 알레르기, 피부 트러블, 심지어는 설명하기 어려운 만성 피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장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몸 전체가 서서히 병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장과 뇌의 은밀한 대화는 단순히 감정의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장내 미생물들은 마치 우리 몸속의 작은 화학 공장처럼 다양한 생체 활성 물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이 중에는 우리의 학습 능력이나 기억력, 집중력, 심지어 의사 결정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전구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장 건강은 당신이 세상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방식 자체를 조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이쯤 되면 장이 정말 제2의 뇌를 넘어 우리 존재의 깊은 곳까지 관여하는 숨겨진 지배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선택하는 인스턴트 가공식품들, 피할 수 없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닐 때 남용하는 항생제는 이러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소중한 정원에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게 하는 것과 같죠.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득세하며 균형을 잃은 장은 더 이상 우리 몸의 든든한 아군이 아닌 내부의 적이 되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습니다. 소화 불량, 더부룩함 같은 사소한 불편함은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비만, 자가 면역 질환, 심지어 치매와 같은 심각한 만성 질환의 씨앗이 되어 서서히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경고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셈.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매일 벌어지는 소화 과정은 단순히 음식물을 분해하는 생리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인류의 역사와 진화를 관통하며 현대인의 건강과 정신까지 지배하는 경이롭고 복잡한 내부 우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 이 작은 우주의 운명이 결정되고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정말이지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통찰은 소화가 곧 나를 이해하는 가장 본질적인 열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는 위대한 생명의 연금술이 벌어지고 있으며 당신은 그 연금술에 어떤 재료를 넣을지 선택하는 지휘자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이 이처럼 경이롭고 복잡한 여정이라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정교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질병의 역사가 펼쳐졌고 인류는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 왔는지, 그 치열했던 의학적 투쟁의 발자취를 더욱 깊이 따라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